엄마의 목소리에 만약에 따뜻함이나 사랑, 희망, 그리고 성취 이런 욕구가 들어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면요, 우리 아이는요 엄마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싶어하는 그런 듣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나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불안함이나 분노 또는 두려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섞이게 되면요, 태아는 그 즉시 듣고자 하는 욕망이 꺾이게 된다네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교를 목적으로 할 때는요, 시끄러운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 이런 것도 좋지 않지만 엄마가 너무 조용한 환경에 있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엄마가 말을 고주파의 음으로 많이 해주는 게 좋은데, 이때의 목소리는, 엄마의 목소리는 좀 높은 소리로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그런 말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노래 같은 걸 곁들여주면 훨씬 더 좋은 태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아는요, 저음보다는 고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500Hz 전후의 그런 주파수보다는요, 2000Hz 전후의 주파수에 5배나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태교를 할 때는 중저음의 아빠 목소리보다는요, 엄마 목소리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직접 들려주는 그런 양질의 소리는요, 태아의 발육을 돕고요. 그리고 태아의 정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바로 이때 얘기하는 엄마의 소리 언어가 모국어란 거예요. 알프레드 토마티스 박사님은요, 그 태아가 느끼는 엄마의 목소리가 어떠냐면 그 천사의 소리, 천사의 음성이나 신의 음성과 같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엄마의 목소리가 태아한테 따뜻한 가슴을 주고요, 삶에 대한 욕망을 부추겨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는요, 태아 몸에 리듬감을 줘요. 그리고 훗날 자기가 태어나서 갖게 될 신체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근육 운동, 언어, 춤 이런 거에 반응에 대한 기초가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태아가 뱃속에서 듣는 소리는요, 여러 개의 소리가 다 들려요. 엄마 목소리만 들리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이 시끄러운 상황을 계곡에 있는 폭포수 소리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시끄러운 소리나 스트레스를 주는 소리는요, 양수에서 소거가 돼요. 엄마 목소리나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 엄마의 그런 숨소리, 내장 움직이는 소리 이런 건요, 긍정적인 소리로요, 더 증폭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태아가 이 소리에 더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도록 되는데요. 이런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요, 이런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 태아는요, 굉장히 편안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상황에서는요, 태아의 귀도요, 원치 않는 자극이라서 이 소리를 차단하거나 자극을 이렇게 차단하거나 소거하는 그런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고 싶지 않은 소리라든지 낮은 음의 소리는요, 소거가 되기 때문에, 억제되기 때문에 원하는 소리에만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아는 태어날 때만 기다리면서 뱃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진 않고요. 실제로는 거의 모든 감각기관을요, 자제를 하고요. 오직 귀만을 열어서 태어날 바깥 세상에 대해서 그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요. 그래서 뱃속에서 아이가 얌전했던 아이는요, 태어나서도 얌전하고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화한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요. 뱃속에서 까탈스러웠던 아이는요, 태어난 후에도 까탈스러울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이건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엄마가 임신 중에 어떤 소리 환경에 놓여 있었느냐, 어떤 감정 상태에 있었느냐가 태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태아는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다음 바로는 아이가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바로는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10여일 지난 후에 이제 아이를 불러주는 거예요. 많은 지인들이 와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하고 불렀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아이가 자기 이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렀을 때는 별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는 아이가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바로 이건 뭘까요? 태아는요, 뱃속에서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구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자신의 이름이 그거라고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 건데요. 자궁 속에서는 높은 소리를 듣기에 우리 귀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요. 근데 태어나면 모든 소리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요, 이 중위에 있는 양수가 다 빠져나가는데 한 10여일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동안에는 많은 에너지를 다 이쪽으로 쏟기 때문에 아이가 잠을 굉장히 많이 자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소리 환경에, 목소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이쪽으로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리 듣는 채널 방식이 이제 골전도에서 공기전도 방식으로 바뀔 때 우리 아이는요, 뱃속에서는 고주파만 들을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던 귀가 300에서 800Hz의 낮은 소리로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고막의 그 강도 조절을 통해서 새로 변화된 엄마의 목소리 채널에 이제 맞추기 시작을 하면서 양수 속에서는 굉장히 둔탁하게 들렸던 목소리를요, 이제는 또렷하고 밝게 들을 수가 있는 환경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전도 방식으로 근데 옮겨가는 동안에요, 공기전도 방식으로 옮겨가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발달 과정에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일단 지나치게 산만하다든지 또는 이렇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든지 딴청을 부린다든지 심할 경우에는요, 자폐증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이에 의해서 청지각적 그런 기능이 왜곡되고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요. 이런 그 왜곡된 청지각적 기능을 온전한 듣기 상태로 돌려주는 게 바로 토마티스 훈련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마지막에 하는 마더 보이스라는 훈련이에요. 토마티스 훈련은 성인이나 아이나 누구나 가능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를 훈련할 때는요, 엄마 목소리 원음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엄마 목소리를 녹음한 다음에요, 8000Hz 이하의 소리는 소거를 시켜요. 그리고 아이한테 들려주는 건데요. 이거는 태중에 있었을 때 아이한테 그 엄마 목소리, 태중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재현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음이 소거된 엄마 목소리는요, 고주파의 아주 날카로운 소리거든요. 그래서 칠판을 손톱으로 찌 긁는 소리 같은 거, 뭐 그런 소리라든지 풀벌레 울음소리 같이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양수 속에서 들었던 소리 환경을 재현시켜주는 이 마더보이스는요, 출생한 후에 공기전도 방식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 아이가 정상적인 듣기나 말하기가 가능하게 도와주는 훈련입니다. 마더보이스 훈련은요, 필터된 엄마 목소리를요, 골전도 헤드셋을 쓰고 하는 훈련이에요. 이거는요, 잃어버린 감정의 고리를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아가 자궁 속에서 들었던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재현시켜 줌으로써 방어 기제를 없애주기 위한 그런 훈련이기도 합니다. 태아가 뱃속에서는요, 골전도 방식으로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공기전도 방식으로 듣는 거를 옮겨가는데요. 이거를 바로 소리의 재탄생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더보이스는요, 소리의 재탄생 훈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마더보이스 훈련을 한 임상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산만한 아이나 집중력이 떨어졌던 아이 혹은 학습 부진이었던 아이들이요, 많이 그 좋은 효과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사회성이 떨어져서 친구한테 다가가기가 두려웠던 아이들은요,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욕망이 불러일으켜지는 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게 보고가 되는데요. 특히 자폐를 겪는 아이한테 좋은 효과를 또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폐를 겪는 아이가, 중증 자폐를 겪는 아이가 왔었는데요. 이 마더보이스로 훈련을 할 때 그 아빠가 써주신 보고서를 보면은요, 엄마 목소리가 들리면 아이가 환희에 찬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눈을 감고 막 이렇게 듣는데요. 그리고 때로는 그 소리를 따라서 하는데 비명 같은 거, 높은 비명 같은 거를 우 이러면서 한대요. 그건 뭐냐면 뱃속에서 아이가 들을 수 있는 건 골전도를 통한 엄마의 높은 고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소리를 흉내를 내면서 아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별로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러던 친구가요, 이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차츰 말 같은 거를 할 때도 더듬거리면서 하다가 단어나 문장 같은 거를 이제 구사하는 것도 가능해졌거든요. 이렇게 소리 재탄생을 통한 올바른 청취를 도와주는 마더보이스 훈련은요, 토마티스사의 특별하고도 우수한 기술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토마티스 훈련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마더보이스 훈련은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토마티스 전문가 중에서도 레벨 4에 해당하시는 분한테 가서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곳에서만 마더보이스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상은요, 토마티스 요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토마티스 훈련 사례에 대해서도 다음에는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